주식시장에서 절대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하,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도발적인 주제, 절대 잃지 않는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단순히 이 종목이 좋다, 이런 비법이 아니고요. 투자의 판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생각의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의 핵심을 딱 짚어보면 수익을 어떻게 낼까 이전에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왜 결국 돈을 잃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근본적인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파고들고요. 아, 심리요. 네, 그리고 그 심리적 함정을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투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원칙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워렌 버핏의 그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속뜻을 제대로 파헤쳐 보죠.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가 아니라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단단한 투자 시스템을 만드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저도 되게 공감했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수익은 한 5%나 10%만 나도 불안해서 얼른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될 때까지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불이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아주 강력한 인간의 본성 때문이에요. 손실 회피 성향이요. 네, 행동 경제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인데 사람들이 1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요, 심리적으로 2배 이상 크게 느낀다고 해요. 아, 고통이 훨씬 크군요. 그렇죠. 그러니 5% 수익이 나면 이 작은 기쁨이라도 사라지기 전에 지키자 이런 마음에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20% 손실이 나면 이 끔찍한 고통을 현실로 만들 순 없어. 언젠간 오를 거야 하면서 손실 확정을 피하고 그냥 버티게 되는 거죠. 와, 머리로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마음이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본능이네요. 사실 주식시장의 구조만 딱 놓고 보면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주가 상승은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열려 있지만 하락은 아무리 최악이라도 마이너스 100%가 끝이니까요. 그렇죠. 수학적인 기대값 자체는 플러스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 유리한 게임을 불리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군요. 정확해요. 수학적으로는 분명 우리한테 유리한 게임인데 투자자 스스로가 이익은 짧게 자르고 손실은 길게 가져가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기대값을 스스로 막 깎아먹고 있는 셈이죠. 아, 이런 매매가 몇 번만 반복되어도 계좌는 서서히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모든 투자 전략의 출발점은 바로 이 본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감정이 끼어들기 전에 이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유명한 투자 격언, 첫 번째 원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당연히 모든 거래에서 100% 이겨라 이런 뜻은 아닐 텐데요. 그럼요. 자료에서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말고 오래 살아남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해요. 아, 살아남으라. 네. 한두 번의 거래로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치명적인 손실, 이걸 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수익의 핵심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인생을 바꿀 만한 큰 파도를 기다리려면 그 전에 자잘한 파도에 배가 부서지지 않고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살아남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보통 장기 투자하면 좋은 주식 하나 사서 10년, 20년 묻어두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그게 진짜 장기 투자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하네요. 맞아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에서 말하는 진짜 장기 투자란 특정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자기 자신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투자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투자하는 기간이요? 바로 그거죠.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오르고 있는 좋은 주식은 계속 보유하고
약속된 기준을 어기고 하락하는 주식은 과감히 파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시장에 계속 머무는 것. 그것이 진짜 장기적인 투자 활동이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우리가 흔히 듣는 어떤 주식을 10년 전에 사서 묻어뒀더니 부자가 됐다. 이런 성공 신화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사실 수많은 실패 사례들은 다 가려진 채 성공한 케이스만 보이는 생존자 편향일 수 있다는 지적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방식의 투자는 정말 운이 아주 많이 따라줘야만 가능한 거죠.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신념에 의존하는 거니까요. 진정한 장기 투자는 시장에 대한 나의 참여 기간을 늘리는 것이지 특정 주식에 대한 보유 기간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리적 함정을 피하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이 목표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이 자료들이 하나같이 예측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계적인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시스템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매수 단계에 있어요. 자료에 나온 미인 대회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미인 대회요? 네, 미인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내 눈에 예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다른 심사위원 대다수가 예쁘다고 뽑을 만한 사람에게 투표해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주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평가고 좋아 보이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의 모든 참여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가장 좋아하고 돈을 쏟아붓는 주도주를 사야 한다는 거죠. 시장이 좋아하는 주도주라는 말이 약간은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냥 뉴스에 많이 나오고 요즘 가장 뜨거운 테마주를 무작정 쫓아가라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더 구체화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명확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첫째,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어야 하고, 둘째, 그 상승의 이유가 시장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큼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네. 예를 들어 엄청난 실적 개선이나 새로운 산업의 등장처럼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지도 않는 주식을 사는 건 예측의 영역이지만 이미 시장의 검증을 거쳐서 돈이 몰리며 움직이고 있는 주식에 올라타는 건 대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장의 주도주를 잘 골라서 샀다고 해도 진짜 게임은 언제 파느냐에서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매도가 훨씬 어렵죠. 여기서 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감정의 덫에 따지게 되죠. 매도에 대한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도 원칙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오르는 주식은 먼저 팔지 않는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매수할 때부터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실행한다. 입니다. 정반대 상황에 대한 원칙이죠. 먼저 오르는 주식은 먼저 팔지 않는다는 것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수익은 짧게 끊어먹는 본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원칙이네요. 그렇죠. 대부분 10%, 20% 수익이 나면 아, 이 정도면 만족해 하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자료들은 이런 습관이 100%, 200% 갈 수 있는 큰 수익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동이라고 지적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미리 정해놓고 파는 방식을 추천하지 않아요. 대신 추적 손절매, 트레일링 스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추적 손절매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고점 대비 10% 하락하면 판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 10,000원에 산 주식이 20,000원이 됐다고 해보죠. 그럼 고점은 20,000원이고 나의 매도 기준선은 10% 아래인 18,000원이 되는 거예요. 아, 만약 주가가 더 올라서 30,000원이 되면 나의 매도 기준선도 따라서 올라가서 27,000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에는 팔지 않고 수익을 끝까지 따라가다가 상승 추세가 꽉 깨서 고점에서 10% 하락하는 순간 그땐 미련 없이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계적인 장치예요. 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그 고점 대비 10%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종목의 변동성에 따라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타이트하게 5% 이렇게 잡으면 잠깐 조정받을 때 팔려버릴 수도 있겠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기준은 정답이 없어요. 삼성전자처럼 묵직한 주식과 변동성이 아주 큰 테마주는 당연히 다르게 설정해야겠죠. 보통은 해당 종목의 과거 평균 변동성을 참고해서 정하거나 자신의 투자 기간이나 위험 감수 성향에 맞춰서 10%, 15%, 20% 등으로 정해둬야 해요.
중요한 건 일단 정했으면 그 원칙을 지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상황, 즉 손실이 날 때의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가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손절은 감정이 단 1%도 개입할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자료들의 공통된 조언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만약 이 가격이 깨지면 나는 무조건 판다는 손절 가격을 명확하게 정해두라는 겁니다. 매수하기 전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가격에 도달하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계적으로 즉시 실행해야 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이번 한 번만 버티면 반등할 것 같은데 하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기계적인 실행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팁 같은 것도 자료에 나와 있나요? 네. 그래서 요즘엔 증권사 앱에서 자동 손절 주문 기능을 활용하라고 조언해요. 자동으로? 네. 아예 내가 정한 손절 가격에 닿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팔아버리게 설정해두는 거죠. 제 감정이 개입할 틈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해요. 손절은 단순히 손실을 확정짓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하락을 막고 묶여있던 소중한 자금을 빼내서 새로운 기회로 옮기는 매우 중요한 자산 관리 행위라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원칙들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매일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일 텐데요. 이 시스템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조언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투자 기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매매일지나 주식 노트를 쓰는 거죠. 매매일지요? 네, 이게 생각보다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져와요.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추적 손절매 기준은 몇 %였고 절대 손절 라인은 얼마였는지를 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글로 쓰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선 감정적인 매매를 획기적으로 줄여줘요. 이유 없이 그냥 오를 것 같아서 같은 충동적인 매수를 하려고 할 때 노트에 뭐라고 적지? 이 생각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나중에 복귀할 때 아주 큰 자산이 돼요. 성공한 매매와 실패한 매매의 기록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 어떤 원칙을 잘 못 지키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시스템을 계속해서 다듬어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세운 원칙을 나 스스로 어기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라는 조언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요즘처럼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얼마 벌었다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100% 수익을 냈던, 과거에 내가 200% 수익을 냈던, 그건 지금 나의 투자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직 지금 내가 감수해야 할 위험과 그에 따른 기대 수익에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이 자료에서는 심지어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이라도 리스크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하고 가치 있는 투자라는 관점을 제시해요. 투자 기록을 통해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절대 수익을 꾸준히 추적하고 복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정의 늪에서 벗어나 단단한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니까 결국 절대 돈을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건 어떤 놀라운 예측 능력이나 신비한 비법이 아니었네요.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본성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잘 짜인 시스템을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째, 손실 회피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하고요. 둘째,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주도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네. 셋째, 이익은 추적 손절매로 극대화하고 손실은 미리 정해둔 가격에서 기계적으로 차단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계속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 대신 시스템으로, 예측 대신 대응으로 접근하는 투자. 어쩌면 투자의 본질은 화려한 공격이 아니라 굳건한 수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투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